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날 했으니까 거의 한 5일 만에 찾아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요. 오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잠깐 긴급하게 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 달러 대비 원화,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원화의 가치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돈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한국을 넘어가고 있다. 즉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이는 건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약 70원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GDP상 무역하고 많이 관계 있죠. 그러면 무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곤란함을 겪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한국에 들어올 돈들, 가령 채권이나 주식 투자 돈들이 보류를 하거나 가지고 있다면 팔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차선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달러 환율을 최근 급격한, 특히 오늘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찾아보고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 환율, 이 그래프는 1138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촬영하는 시간이요. 오늘 지금 목요일 오후, 죄송합니다. 목요일 밤 9시 27분이고요. 현재 달러당 원화 환율은 1달러당 1139원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도 안 돼서 1100달러당 1165원 정도에서 39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그래프가 거의 60도 이상, 거의 90도 가까이 되죠. 즉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원달러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환율이 오르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 한국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원인으로 보면 안 되고, 환율은 결과로 봐야 된다. 즉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일정 수준만큼 충분히 올라서 시간이 지내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머징 다른 국가들의 환율에 비교하면 원화 환율의 상승, 최근 한 달 동안 70원 정도의 상승은 속어로 껌값입니다. 껌값. 하지만 분명히 이 정도의 상승이 껌값이라 할지라도 급격한 상승은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엊그제 파웰, 미국 연준이죠.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블룸버그 뉴스 제목인데요. 파월 의장이 첫 번째로 처음으로 즉시 앞으로 올해 2번의 금리 인상을 거의 확언하듯이 말씀을 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올해 초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 이로 인한 채권금리 상승이 마치 글로벌 경제를 무너뜨릴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이 얘기는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분명히 약속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지만 이 금리가 오른 만큼 이머징 국가들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1.5%,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 지금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25%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있는 분들 은행에 가셔서 원화 정기예금보다 달러화 정기예금 1년짜리 하게 되면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2번 더 올린다, 0.25%씩 2번 더 올린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높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하는 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국이 2번 올린다면 한국은행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의 채권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별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차가 현재 0.25%보다 더 늘어나게 돼서 원화 환율이 미리 선방향이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먼저 오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3, 달러당 6.3에서 순식간에 6.79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준은 2017년 초에요. 소로스, 그 유명한 소로스가 중국의 위안화에 배팅했다가 망신당하고 돈 잃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위안화 환율이 7.0 수준까지 올랐었는데 그 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중국 경제가 무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에 우리가 GDP 연관성이 높잖아요.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GDP량이 무려 14%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높다, 상승한다,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는 만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원화가 상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환율 위안 위기, 즉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중국의 채권금리까지 오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의 채권금리가 그나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채권을 많이 사서 하락할 수도 있고요. 중국이 기준금리를 현재 중국의 지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위안화 상승, 그러니까 가치 절하에 비해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위안을 삼을 점은 오늘 중국 인민은행이요.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채권 발행 연장이나 안 돼서 부도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FL이라는 를 통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중국의 채권을 사도록 독려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 점은 그나마 채권금리 하락과 함께 위안을 삼을 만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찾아보면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환율이 엊그제부터 다시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준 의장이 2번 금리 인상 거의 확언을 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이머징 국가의 최종 무기는 인도네시아와 인디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인디아가요, 역사상 최초로 최고점을 어제 오늘 넘어서 버렸고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턱 밑에 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제가 많이 투자를 강조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환율이 안정이 돼 있고 무역 수주가 지속적인 확전을 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 다시 상승하고 있는 점, 그 점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이긴 하지만 다른 이머징 국가들도 인디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GDP 순위 세계 6입니다.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이 흔들리게 되면 이머징 다른 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인디아보다는 우리가 GDP 순위 약 12위 정도 하거든요. 인디아보다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포인트를 준다면 엔화의 약세입니다. 엔화는 세계 기축통화거든요. 엔화는 글로벌 이머징이 위기일 때 안전자산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해와서 이머징이 위기고 중국이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엔화가 강세를 띌 줄 알았는데 최근 엔화 강세의 추세가 깨졌고 약세로 반전돼 버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선을 상향 이탈해버렸고요. 즉 엔화가 약세를 해버렸고요. 이 고점이 직전 고점이 약 115엔 정도 하거든요. 만약에 엔화가 지금 속도로 올라가서 115엔을 터치를 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139원인데요. 1150원까지도 충분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의 IT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엔화가 약세고
약세라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은 사실 원화의 약세를 다시 한번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약 10분 내의 동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있어서 앞으로 원달러, 달러화가 필요하신 분들과, 즉, 수입하시는 분, 달러가 필요하겠죠? 수출하신 분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화로 언제 환전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될 거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원화 환율 1130, 지금 현재 9원인데요. 1140원, 1150원, 1160원 이 방향은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엔화의 약세. 엔화가 115엔을 터치하게 되면 그 상방이 118엔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과 지금 현재 달러당 위엔화 환율이 6.79인데요. 6.8을 넘게 되면 이 부분도 1150원을 상향 도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빠른 기간 안에 내가 달러화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내일이라도 좀 더 빨리 그 추가 상승 전에 그 원화를 달러화를 확보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엔화와 위안화를 관찰하면서 달러화를 추가로 확보하시든지 그 시점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요. 9월과 올해 2번 정도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고 했고 내년엔 4번 예상되어 있습니다. 최대 3.3, 3.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9월에서 12월 이 2번 정도 인상한다는 얘기는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쉽지 않은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환차선을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고 빨리 떠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주식을 사려고 하거나 한국에 직접 투자, 부동산을 산다거나,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직접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망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 지수가 그렇게 긍정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앞부분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즉, 위안화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위안화가 아니라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채권금리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계속 강조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큰 돈은 채권 투자하고요. 작은 돈이 주식 투자합니다. 즉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매도하느냐 매수하느냐의 방향도 충분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채권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환율 상승이 더 가파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채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환율이 급격한 상승은 억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금 현재도 1140원이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장 대응은 원달러 환율, 엔화와 위안화 환율까지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